세 개의 열쇠. 홈즈는 숨이 막힐 듯 긴장된 표정을 짓고 철로가 터널에서 구부러져 나오는 곳을 꼼짝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올드게이트는 갈아타는 역으로서 철로가 그물 눈처럼 되어 있었다. 홈즈는 그것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날카롭고 활기에 넘치는 얼굴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꼭 담은 입술, 떨리는 콧구멍, 8팔자로 찌푸려진 굵은 눈썹. 홈즈가 중얼거렸다. 전철기야. 전철기란 말이야. 전철기는 철로의 분기점에 붙여 차량을 다른 철로로 옮기는 장치. 지하철 회사 사람이 물었다.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은 선에는 전철기는 별로 없겠지요? 예,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커브도 있군. 전철기와 커브. 그렇다면 틀림없다. 뭡니까, 홈즈 씨? 단서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뭐 조그마한 일이지만요. 하지만 사건은 점점 재미있게 되어 가는데요. 색다른 사건이야 확실히 특수해.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소. 선로 위에 핏자국이 없는데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꽤 심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뼈가 부러졌지만 외부의 상처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다소 피는 흘렸을 텐데요. 안개 속에서 뭔가 철썩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손님이 있었다는데 그 손님이 탔던 열차를 조사할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홈즈 씨. 열차는 이미 떼어져서 차량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홈즈 씨 책임지고 말씀드리지만 모든 차량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내가 직접 했습니다.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홈즈는 자기보다 머리가 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성미였다. 홈즈는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러셨겠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내가 조사해보고 싶었던 건 차량이 아니라오. 와트슨,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네.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젠 이 이상 당신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울리지로 수사하러 가야 하니까요. 런던 브리지에서 홈즈는 형 앞으로 전보를 써서는 보내기 전에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마이너스 단서를 잡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외국 스파이의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베이커 가에서 회답을 기다림. 셜록. 마이너스. 울리지행 좌석에 앉았을 때 홈즈가 말했다. 형 덕분에 재미있는 사건에 부딪히게 되었군. 홈즈의 진지한 얼굴에는 그 긴장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아무래도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낸 모양이다. 고작 몇 시간 전에 안개에 쌓인 방안을 안달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단서는 바로 눈앞에 있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얼간이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않은가? 끝부분은 모르지만 줄곧 더듬어 갈 만한 감이 잡혔네 그려. 그 남자는 어딘가 딴 곳에서 죽었고 시체는 열차의 지붕 위에 얹혀 있었던 거야. 지붕이라고. 놀라운 일이야. 그렇지만 사실을 생각해보게. 열차는 전철기가 있는 곳에 와서 덜컹거리게 되지. 그 지점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것이 지붕 위에서 굴러떨어졌다면 말이지. 다음으로 피 문제를 생각해보게. 어딘가 딴 장소에서 피를 흘린 뒤라면 물론 철로에는 피가 떨어져 있지 않을 걸세. 모든 게 하나하나 이 추리에 들어맞는걸. 게다가 차표도 말이지. 바로 그렇다네. 차표가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돼. 모든 것이 꼭 들어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어째서 죽었는가 하는 수수께끼는 좀처럼 풀리지 않아. 간단해지는커녕 점점 더 이상해지는데. 그럴지도 모르지. 홈즈는 신중하게 말하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깊은 생각은 느릿느릿한 열차가 울리지역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역에 닿자 홈즈는 마차를 불러 세우고 주머니에서 마이크로프트가 써준 메모지를 꺼냈다. 오후에 잠깐 들를 곳이 있지만 먼저 제임스 윌터 경을 찾아가 보세. 제임스 경이 살고 있는 곳은 푸른 잔디가 템스강 기슭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저택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안개가 거쳐가고 있었고 열고 축축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것은 집사였다. 집사는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제임스 경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홈즈는 깜짝 놀라 소리를 높였다. 아니 뭐라고요? 어째서 돌아가셨습니까?
들어오셔서 동생 되시는 발렌타인 대령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조명을 어둡게 한 응접실로 안내되었는데 잠시 뒤에 들어온 사람은 키가 크고 용모가 단정한 5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제임스 경의 동생인 발렌타인 영이었다. 미쳐서 쓰러질 것 같은 눈, 젖은 볼, 흩어진 머리카락 등을 보아 형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령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무서운 사건 때문입니다. 형님은 각별히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와 같은 사건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거지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형님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만. 내가 보장합니다만 이번 사건은 형님에게도 전적으로 수수께끼였습니다. 형님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은 모조리 경찰에 말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캐드건 웨스트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일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로서도 신문에서 읽었거나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홈즈 씨 실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집안이 아주 어수선하니 일을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차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홈즈가 말했다.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나가는군. 자연사인가 아니면 자살을 한 것일까? 자살이라면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봐야겠지. 그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하세. 자, 지금부터 캐드건 웨스트의 집으로 가보세. 울리지의 교회에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자그마한 집에는 캐드건 웨스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나이 많은 어머니는 슬픔에 쌓여 있었다. 아무것도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 곁에 얼굴이 하얀 아가씨가 있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혔다. 그녀는 웨스트의 약혼녀이며 그날 밤 웨스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한 바이올릿 웨스트베리 양이었다. 바이올릿이 말했다. 홈즈 씨, 저는 아무래도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캐드건은 다시 없이 성실하고 용감하며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나라의 비밀을 남에게 팔 정도라면 오른팔을 잘라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있습니다. 웨스트베리 양. 예, 하지만 저도 그 점은 알 수 없습니다. 웨스트 씨는 돈을 탐내는 편이었나요? 아닙니다. 뭐 그리 큰 욕심을 내는 분도 아니었고 봉급은 충분했습니다. 또 200-300파운드의 저금도 있어서 내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까? 웨스트베리 양 모조리 말씀해 주시지요. 홈즈의 날카로운 눈은 바이올릿의 태도가 다소 달라진 것을 보고 놓치지 않았다. 바이올릿은 얼굴을 붉히면서 망설이고 있었다. 예,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었습니다. 그 전부터였습니까? 바로 지난주부터였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고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직장 일에 관해서 염려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일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상은 듣지 못했습니다. 홈즈는 엄숙한 얼굴을 했다. 그 다음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웨스트베리 양. 설사 웨스트 씨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 이상 말씀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두 번 그 사람은 저에게 뭔가 말하려고는 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엔가 그 비밀이 중대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외국 스파이라면 그것을 수중에 넣기 위해 막대한 돈을 낼 것이라고 한 게 기억나요. 홈즈의 얼굴은 점점 더 엄숙해졌다. 뭔가 그 밖에는 더 없습니까? 그런 점에 관해서는 관청이 부주의하다고 말했어요. 나라를 팔 수 있는 인간이 쉽게 설계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런 말은 한 것은 바로 최근의 일이었습니까? 예,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우리는 극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갔는데 관청 바로 앞에 이르자 그 사람은 갑자기 안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대로 기다렸습니다만 그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12시경에 그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홈즈 씨. 제발 그 사람의 명예를 되찾아 주세요. 그 사람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홈즈는 슬픈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와트슨.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다음 장소는 서류가 도난당한 관청이야. 마차가 덜컹거리며 달리기 시작하자 홈즈가 말했다. 그 청년은 벌써부터 수상하긴 했지만 조사해보니 더욱더 수상해.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었다는 것도 범죄의 동기가 돼. 돈을 탐내더라도 이상할 건 없지. 돈 이야기를 했다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었을 걸세. 그 아가씨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파는 일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야. 이거 아무래도 수월치 않겠는데. 하지만 홈즈. 웨스트는 성실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잖나. 게다가 약혼녀를 거리 한복판에 내팽개쳐두고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어찌된 까닭일까? 확실히 그 점은 의심스러워. 그러나 그 의문만으로는 웨스트가 무죄라고 할 수는 없네. 관청에서는 주임 사무관인 시드니 존슨 씨가 정중하게 우리들을 맞이했다. 앙상하게 마르고 성미가 까다롭게 생긴 안경을 낀 중년 남자로 양손을 신경질적으로 떨고 있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부장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장 댁에서 오는 길입니다. 관청은 엉망입니다. 부장님은 돌아가시고 캐드건 웨스트는 죽고 서류는 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저녁에 문을 잠갔을 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웨스트가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러시다면 틀림없이 웨스트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라면 내 자신의 일처럼 믿고 싶지만요. 월요일에 관청은 몇 시에 닫았습니까? 5시입니다. 당신이 잠갔습니까? 내가 언제나 마지막으로 퇴근합니다. 설계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금고 속입니다. 내가 직접 넣었습니다. 감시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도 돌아보고 다닙니다. 군인 출신으로서 가장 신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만. 캐드건 웨스트가 몇 시간 뒤에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설계도를 꺼내려면 열쇠는 3개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3개가 필요합니다. 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열쇠와 기밀실의 열쇠 그리고 금고의 열쇠. 이렇게 말입니다. 제임스 월터 경과 당신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셨군요. 나는 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고의 열쇠뿐이지요. 제임스 경은 성격이 깔끔한 분이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열쇠가 쇄골이에 달려 있었던 것을 몇 번이나 보았으니까요. 그 열쇠의 꾸러미를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가신 거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열쇠를 몸에서 떼어놓은 일은 없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트가 범인이라고 하면 여벌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런데 시체에서는 탁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무실 직원이 설계도를 팔려고 생각했다면 원도면을 훔쳐내는 일보다는 자기가 베끼는 편이 간단하지 않을까요? 설계도를 정확하게 베끼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경이나 당신이나 웨스트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긴 합니다만 제발 나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원도면이 웨스트의 시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런 식의 토론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베낄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원도면과 똑같이 쓸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스트가 위험을 무릅쓰고 원도면을 가지고 나가다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지고 나간 걸 어떡합니까? 이 사건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까닭 모를 일만 뛰어나오는군요. 그런데 아직도 잃어버린 채 돌아오지 않는 설계도가 3장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3장이 있으면 나머지 7장이 없어도 브루스 파팅턴식 잠수함이 건조된다고 하던데요. 해군성으로 그런 뜻이 담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계도를 다시 보았더니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동 조절 구멍에 이중 밸브가 되돌아온 서류 중 하나에 있더군요. 따라서 외국인은 그것을 스스로 고안하기 전에는 그 잠수함을 만들 수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러나 없어진 3장의 설계도도 매우 중요한 것이겠군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허락을 받고서 지금부터 관청 내부를 돌아볼 생각입니다만 그 밖에 물어볼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홈즈는 금고의 자물쇠, 기밀실의 문, 창의 덧문 등등으로 모두 조사해 보았다. 그 뒤에 앞들의 잔디밭에 나와서 몹시 관심을 쏟는 것이었다. 창 밖으로 월계수 숲이 있었는데 여러 나무의 가지에 구부러졌거나 부러뜨린 흔적이 있었다. 홈즈는 확대경을 꺼내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나무 밑에 땅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자국도 조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임 사무관에게 쇠덧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하고서 내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쇠덧문이 창틀에 꼭 맞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네. 사흘이나 엿보았기 때문에 발자국이 엉망이라 잘 모르겠는걸.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지. 그런데 와트슨, 이 이상 울리지에 있어 보았자 시간 낭비야. 런던으로 돌아가서 좀 더 나은 조사를 해보세. 그러나 울리지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역의 직원이 월요일 밤에 나직은 캐리건 웨스트를 보았는데 웨스트는 8시 15분발 런던 브리지행 열차를 탔다는 얘기였다. 웨스트는 혼자였고 3등 열차표를 한 장 샀다. 역직원은 그때 웨스트가 겁에 질린 얼굴에다 흥분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 거스름 돈도 받지 못할 정도였다. 시간표를 조사해보니 웨스트가 약혼녀와 7시 반경에 헤어지고 차를 탔다면 그 8시 15분 발의 열차가 처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와트슨,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세. 이번 사건처럼 까다로운 것은 없었던 것 같군. 한 가지를 해결했는가 싶으면 그 뒤에 또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곤 하니 말일세. 하지만 다소 진행되기는 했지. 울리지에서의 수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캐드건 웨스트에게는 불리했지만 창문 밑에 발자국만은 웨스트에게 유리해. 예를 들어 외국의 스파이가 웨스트를 유혹했다고 가정해보세. 약혼자에게 어렴풋이 암시를 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웨스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어. 그건 틀림없어. 다음으로 웨스트는 약혼녀와 극장에 가는 도중 안개 속에서 그 스파이가 관청 쪽으로 가는 것을 얼핏 보았다고 가정하세. 성급한 사람이었으니까 마음을 결정하는 것도 빠를 테지. 역시 자기 임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그 스파이의 뒤를 따라 창문으로 다가가 서류를 훔쳐내는 것을 보고는 스파이를 추적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본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어째서 일부러 원도면을 훔쳤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 있지. 전문 지식이 없는 스파이라면 원도면을 훔쳐야만 하니까. 여기까지는 제대로 줄거리가 성립되는 셈이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가? 그리고는 막혀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가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그 도둑을 붙잡고 사람을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되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 서류를 훔쳐낸 것은 그 부장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웨스트의 행동은 납득이 가는데. 아니면 부장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려서 부장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앞질러 가려고 곧장 런던으로 갔을까? 하여간에 어지간히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야. 안개 속에 약혼녀를 팽개쳐 두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니 말일세.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실마리는 끊어져 버린 거야. 지금 세워본 2개의 가설과 웨스트가 7장의 서류를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열차 지붕 위에서 시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과의 사이를 연결짓는 것이 아주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조사를 해볼 생각이네. 마이크로프트 형이 스파이의 주소 일람표를 보내주면 의심스러운 사람을 골라서 그쪽을 더듬어 보세. 런던의 베이커 가로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정부의 문서 배달원이 속달로 배달한 것이었다. 홈즈는 대충 읽고 나서 내게 던져 주었다. 마이너스 송사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와 같은 큰일을 취급하는 거물급은 적다. 의심해 볼 만한 사람은 다음에 3사람뿐이다. 웨스트민스터 지구 그레이트 조지가 13번지의 아돌프 마이어, 노팅힐의 캠딘 아파트의 루이라 로티르, 켄싱턴 지구 콜필드 가든 13번지의 휴고 오버스타인. 이 오버스타인은 월요일에 시내에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없다는 보고다. 단서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다. 정부는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장 신분이 높은 분으로부터 절박한 의뢰를 받았다. 필요하다면 국가는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 마이크로프트. 마이너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건에는 여왕의 말이나 병사를 모조리 내준다고 해도 쓸모가 없을 거야. 그리고 런던의 지도를 펼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더니 이윽고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됐다. 이젠 좀 밝아진 것 같아. 와트슨, 결국에는 멋지게 해결되리라고 나는 믿네. 홈즈는 갑자기 쾌활해지면서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오겠네. 그냥 살펴볼 뿐이야. 자네같이 믿을 만한 단짝이 옆에 없다면야 중대한 일은 하나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네는 여기에 있어주게. 한두 시간이면 돌아오게 될 걸세. 견딜 수 없이 지루하면 종이와 펜을 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국가의 위기를 구했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게나. 홈즈가 득의의 참 모습을 보이자 나 역시 유쾌해졌다. 홈즈는 웬만큼 기쁘지 않는 한 언제나 무뚝뚝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